여러분, 이번 시간은 회계관리 2급 5회 기출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2019년도 9월 28일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ERP 특징은 무슨 특징과 무슨 특징으로 구분한다? 기능적 특징과 또 하나 누구요? 기술적 특징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술적 특징에 속하는 건 프로그램을 무엇할 때 개발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특징. 자, 그리고 기능적 특징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특징.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명 경영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맞고요. 자, 그리고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 여러분, 우리 여기 단일자 모두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다 국적, 다 통화, 다 언어 이렇게 가야 되죠. 글로벌화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자, 일단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건 2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경영정보 제공과 경영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중국 업무의 배제. 그리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 조금 전에 요거 얘기하면서 요 실시간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ERP 구축 절차 중에 TFT 결성. 자, 현재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고 자, 경영 전략과 비전을 도출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요. 자, 지금 TFT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에 맞게끔 뭔가의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능한 인재로 결성을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과정 중간에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단계가 누구이다? 분석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 파악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스템을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한다? AS, IS 뭐 이런 식의 표현 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화면 좀 움직이고 시작할게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자, 고수하면 실패. 자, 그리고 현재 업무 방식 맞죠, 여러분? 제가 문구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방식. 자, 두 번째,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최고 경영진을 우리 ERP 도입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라는 부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 경영진만 참여하면 안 되고요. 누구요? 우리 종업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ERP 구현 후 진행되는 BPR에 대비하면서 도입하여야 된다. 여러분, ERP 구현이라는 표현에 BPR을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구현 후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요. 자, ERP를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우리 BPR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 후 예를 한다고요? 동시 진행이 되거나 또는 BPR을 진행하는 과정에 ERP를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ERP를 도입하면 우리는 BPR이 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후에 무엇했다? 대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벌써 내용이 들어간 부분 또는 했다라면 BPR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현 후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은 3번. 자,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IT 중심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아까 여기 최고 경영진 배제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 내용하고 관련된 표현이죠. 자,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 제가 요 얘기하면 셌는데 바로 문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IT 중심 또는 다른 회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요. 그래서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자, 네 번째,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자, 4번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땐 경영진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 네, 경영진 중심이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으로 우리 현재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 있죠, 여러분. 그 업무에 대한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방식이 아니에요. 업무 방식이 아니라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ERP에 무엇되어 있어야 된다? 들어와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여러분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묻는 거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린 누가 들어온다? 매출 총이익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럼 이건 점수 주려고 낸 문제 같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만 연결한 것은 자, 여러분 제외되는 거 찾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업이익은 계산구조 기억해야 되죠. 자, 이쪽에 쓸게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가서 봤더니 누가 있으면 매출액이 있으면 이 매출액에서 누구를 뺀다? 매출 원가를 뺍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등장한다? 매출과 관련된 총 이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될까요? 우리 이 부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빼고 나면 누가 등장한다?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등장하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부분의 금액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쪽에 있는 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고 우리 아래쪽에 등장하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니까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 제외되어야 되는 것만 연거한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자, 매출원가 우리 제외되면 안 되죠.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의 복료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자 비용은 누가 보아도 무엇이다?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여러분. 자, 영업의 비용은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일단 디귿이 제외돼야 되는 것에 포함. 자,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의 감가상각비. 자, 이 부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 기부금은 여러분 사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그럼 이 부분도 뭐가 된다?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도 제외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그럼 이 부분은 영업과 관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귿, 미음, 비읍. 자, 그럼 여러분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 안 되니까 디귿으로 시작하는 부분. 디귿, 미음, 비읍.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됐을까요? 다음 중 개정 과목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ERP가 특이하게 개정 과목 설명을 자꾸 묻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전산회계 2급이라는 시험 문제도 이 문제를 되게 자주 내는 패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ERP도 그러네요. 자,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금이잖아요. 근데 수금 앞에 뭐 붙었어요? 미리 선자. 그래서 받은 계약금, 그런데 무엇이다? 나 미리 받았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이나 상품 등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가로 미리 받은 계약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미지급금.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그럼 채권은 내가 받을 권리예요. 자,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그럼 여기 채권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채무라고 바꿔주면 우리 무엇이 된다? 정상적인 답이 되겠죠. 만약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주려면 여기 채권을 살려서 가겠다? 그럼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시면 될까요? 미수금 이렇게 하시면 또 내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니까 답은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채무 면제이익. 여러분 채무를 면해줘서 나는 이익이 생겼어. 이 얘기예요. 그럼 채무는 빚이죠. 그러니까 부채를 면제해줘서 나 이익이 생겼어. 자, 기업이 부담할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의 채권 포기로 인한 기업이 얻는 이익. 그렇죠.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는 표현이고요. 가지급금. 자, 현금 등의 지출함에 있어서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 여러분 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지출했을 때 쓰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돈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계정 과목이 확실하지 않다. 임시적으로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가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이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2019년도 9월 1일 사무용품 1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그리고 구입 시점엔 무엇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 비용 처리했어. 자, 그리고 12월 31일 결산 시까지 소모품 사용액은 75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요. 우리 무슨 시점에 여기가 결산이잖아요. 자, 결산 시점엔 사용을 찾아야 될까요? 미사용을 찾아야 될까요? 이런 비용은 쓴 거란 표현이거든요. 그쵸? 근데 전부 다 110만 원을 쓴 거로 처리했어요. 근데 남겨져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결산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을 찾아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사용액을 무엇으로? 자산으로 무엇한다? 처리한다.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는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소모품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아니면 소모품비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비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용액 75만 원은 무엇으로? 그대로 소모품비로 남겨두면 되는 거죠. 75만 원은 소모품비로 두고요. 자, 11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면 우리 35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남길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물어보는 질문 뭔지 꼭 확인하실 것. 대부분 위에서 B를 물어봤는데 75만 원을 110만 원에서 빼서 35만 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답은 3번이에요. 소모품 B를 물었기 때문에 3번. 됐어요, 여러분? 9번째, 다음 중 결산의 순서가 옳게 표시된 것. 자, 거래 발생, 시산표 작성, 총계정 원장 기록, 재무제표 작성. 자, 일단 여러분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거래 부분을 무엇한다?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한다. 자, 분계를 하면 우린 뭐가 나온다? 분계장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분계장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 하여야 된다? 모든 계정에 옮겨 적는 걸 한다. 전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기는 어디에? 모든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총계정 원장에 우리가 전기를 했겠죠. 자, 그럼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 나올 것이다? 시산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시산표를 얘기할 때 우리 아직 결산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산 전이면 결산 전 시산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결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결산 글씨가 결산 후 시산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어찌됐든 시산표가 나와야 결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 전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자? 결산 분계를 하자.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결산 후 시산표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고 나면 우리 무엇을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마감을 합니다. 다만 이 장부 마감에선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순위고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면 우리는 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묶어서 보는 집합 손익이 생기게 되고요. 이 집합 손익 계정을 무엇하게 된다?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해야만 회사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정리가 돼서 우리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자본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요? 재무 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로 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장부 마감이 되면 우린 드디어 누가 나온다? 아, 재무 제표를 아이고 제자 잘못 썼어요 여러분. 재무 제표를 무엇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도 순서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원가가 있는 회사이고 제조업이다. 그럼 1번 누구부터 작성한다?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작성한다. 자, 두 번째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확정하면 그걸 손익계산서에 가지고 와서 우리 매출 원가 확정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엔 손익계산서를 확정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마지막에 누구요? 단기 순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정이 되겠죠. 자, 저는 이익으로 갈게요. 자,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면 법인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더라?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 어디에? 재무 상태표 자본에 있는 우리 어느 부분에요? 이익 잉여금의 대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회계순환과정 전체예요. 시험은 다 낼 수도 있고 일부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착출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 중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아, 거래 발생. 그러면 얘가 1번. 자, 1번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1, 2, 3, 4 다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무슨 부분? 전개하라겠어요, 여러분? 분계에서 전개. 총계적 원장에 기록하는 게 두 번째 순서에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3번이 두 번째. 자, 그럼 여러분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총계적 원장의 정보를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산표가 나오겠죠. 자, 이 시산표 작성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나와져 있는 부분. 근데 여러분 지금 4번은 여기가 달라져 있죠. 그러면 답은 누가 돼요? 여기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험 다 출제해요. 제가 지금 ERP 기출문제를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풀어드리고 있지만 전산세무 시험을 보든 AT 시험을 보시든 뭘 보든 이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낼 건지 조금씩 패턴만 바꿔내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10번 문제 또 풀어야 되니까. 다음 보기 내용을 보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번엔 여러분 금액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오는 것 일단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자, 그럼 현금은 누가 있다? 통화. 여러분 ERP 문제를 앞에서부터 듣고 왔으면 뒤에 딱쟁이가 안 들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자, 그리고 통화 뭐가 있다? 대용 증권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자, 그럼 통화는 우리 주화나 집대. 그럼 1번부터 어디까지? 5번까지 해당되는 거 가져옵니다. 자, 그럼 타인 발행 수표 통화 대용 증권이죠. 자, 자기압 수표 우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이죠. 통화 대용 증권. 자, 그리고 수입인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입인지 거기에 누구 추가해라? 우표. 자, 그리고 누구 추가해라? 미리 발행해서 받아온 선수표. 자, 이들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반드시 제외한다. 꼭 기억.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부분에 일단 통화는 없어요. 그런데 통화 대용 증권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고 불러주는 15만 원이 있고 그리고 은행이 발행한 39만 원 자기압 수표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 더해주시면 30, 40, 54만 원인가요? 네, 54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우리 현금에 누구를 더해주죠? 요구불 예금이요. 자, 요구불 예금은 누가 있다? 당좌 예금과 우리 누구요? 보통 예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에 당좌 예금 있고 보통 예금 있네요. 자, 그럼 당좌 예금 30만 원에 자, 그리고 보통 예금 얼마요? 25만 원. 자, 그럼 요구불 예금 더하면 얼마이다? 55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 현금성 자산은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우리 만기가 얼마 만에 도래하는 거? 만기 3개월 이내인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인 채권 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5번만 빼고 나머지 더한 거. 그럼 54만 원 더하기 55만 원 하시면 우리 109만 원인가요?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10번은 3번이 됩니다. 자, 잠깐 지우고 또 페이지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보스턴이 단기에 보고해야 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의 요지 뭐예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팔았다란 얘기네요. 자, 주식회사 보스턴은 주식회사 뉴욕이 발행한 주식 1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전기 초에 주당 6,000원의 취득. 자, 우리는 유가증권은 산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산금액. 그러니까 액면가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액면가는요, 발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6,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전부 단기 중에 주당 얼마? 7,500원에 무엇하였다? 팔았다고 합니다. 단 해당 주식의 전기 말 공정가액은 주당 얼마이다? 7,90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취득 원가는 원래 얼마였었다? 자, 취득 원가는 지금 계산해 보시면 난 몇 주를 샀고 100주를 샀고 자, 거기에 얼마 주고 샀다? 6,000원 주고 샀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60만 원 주고 샀던 유가증권입니다. 근데 이 유가증권 단기에 산 게 아니라 전기에 샀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전기에 사고 이 취득했던 해에 뭘 맞이해요? 결산이라는 걸 맞이하죠. 그러면 결산 시점엔 우리 유가증권 무엇 한다고 얘기해요? 평가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그 평가는 무슨 금액?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 또는 시가 다 같은 말. 자, 공정가액에서 누구를 빼서 우리 취득원가 또는 이 취득원가 여러분 장부에 기재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장부금액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장부금액을 빼서 우리는 무엇이 나오면 이 자리가 양수가 나오면 무엇이고 이익이고 이 자리가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무엇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묻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볼게요. 자, 공정가액은 지금 몇 주, 100주에 대해서 얼마요? 7,900원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100주 곱하기 7,900원 하시면 79만 원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79만 원, 장부금액 얼마? 6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러분? 양수네요. 그래서 우리는 19만 원에 무엇이 있었다? 평가,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전년도에 결론을 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평가라는 건 무슨 부분? 이 공정가액이라는 금액으로 무엇 해주는 거? 내가 산 금액 또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로? 이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액으로 가지고 왔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하였다? 처분했어요.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처분 시점.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과 결산까지는 전기. 자, 여기 처분은 단기의 한 사건이네요. 자, 그럼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처분한 금액이 있죠. 그래서 처분 금액 또는 가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장부 금액을 빼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회계 처리가 끝나지면 장부에 금액이 남는다 했어요. 그걸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또는 장부가액. 그러면 우리 처분은 얼마였다? 7,500원. 그러면 100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부 팔았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7,500원 하시면 우리는 75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전년도에 우리는 60만 원 주고 산 애를 얼마로 바꿔놨다? 79만 원짜리로. 왜냐면 여러분 이거 평가 이익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잖아요. 그럼 자산 19만 원 늘려놨으니까 우리는 79만 원이 장부에 보여졌겠죠. 자, 그래서 75만 원에서 79만 원을 뺍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가 누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항상 이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무엇으로 기억하자? 손실로 기억하자. 자, 여러분 우리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마이너스 4만 원. 자, 그러면 손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해서 처분해서 우리는 뭐가 나왔다?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번의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 이 문제의 요진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분? 아, 너 단기 매매 증권을 그 해에 샀다가 그 해에 바로 팔지 않고 내가 결산까지 가지고 있다가 차기에 팔면 중간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로 인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니? 그거를 테스트하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의 목적보다는 처분 손익을 물어봤지만 지금 여기 들어오는 79만 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5만 원 빼기 60만 원 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분개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 내용을 보죠. 자, 10월 1일이고요. 거래처 A에 무엇으로 인하여? 파산으로 인하여. 그럼 파산은 실질적으로 회사 문 닫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 받으러 온 300만 원이 무엇되어 있다? 회수 불능.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죠, 여러분? 대손이 발생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단 10월 6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손이 발생하면 우린 차변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과 무엇 하셔라?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손 충당금이 무엇하면 부족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시 우리 무슨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럼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 대변에 정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대변은 자, 일단 받을 어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일단 3번은 그러면 바로 아웃.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300. 자, 그러면 받을 어음 200이네요, 여러분. 자, 그럼 4번도 아웃.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 자, 그럼 차변 얘기 끝냈죠?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라. 자, 대손충당금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네요. 그러면 우선상계 금액부터 먼저 쓰죠.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요 자리에 있었던 200 그대로 차변에 쓰고 자, 그리고 부족했던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우선상계라는 의미 그리고 이 부분은 부족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분개만 잘 하셨더라면 큰 문제 없겠네요.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계정 과목을 묻네요. 자, 재공품. 이런 재공품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생산 현장에 생산 중인 자산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재공품이에요.
자,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 맞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단기 매매지급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 자, 그래서 답은 1번. 13번은 점수를 주려고 다 맞아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틀리는 분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험 보는데 13번 문제 틀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14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9년도 10월 1일 처분 시점의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처분 시점의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 여러분, 지금 처분 시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키예요. 자, 2018년도 1월 1일 영업부 차량 운반구를 3천만 원에 현금 주고 구입. 자,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없고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결산은 12월 31일이에요. 자, 1월에 샀고요. 그리고 결산은 12월 31일이에요. 1년을 꽉 채워서 썼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액법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했어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정액법은 여러분 저 약칭으로 쓸게요.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고 잔존, 가치를 빼고 자 누구로 나눠라? 내용, 연수로 나눠라. 이게 삼각비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 삼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자 취득원가 3천만 원이고요. 자 지금 잔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했고요. 그럼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우리는 3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나왔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감가상각비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 누구에게 무엇하였을 것이다? 우리 정리해놨을 것이다. 자, 2019년 10월 1일. 자, 영업부 차량 운반구를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0월 1일까지는 사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다. 10월 1일 날 팔았으니까 9월 달까지는 사용을 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때 여러분, 처분 시 우리 어떤 식으로 회계에선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상가 후 처분 이렇게 하게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10월 1일 날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2019년도 이 회사는 1월 2일부터 언제까지 2019년도 9월 30일까지는 우리 사용 중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사용 중. 그럼 이거 사용했으니까 이때에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감가, 상각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처분 분계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2018년도 거는 일단 정리해놨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2019년도 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2019년. 자, 우린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뺐는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3천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자, 내용 연수는 몇 년? 10년입니다. 자, 그럼 이게 1년치 상각비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1월부터 9월까지만 사용한 거니까 곱하기 1년은 몇 달? 12달. 그리고 9개월을 썼으니까 우리는 9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달 중에 9개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거 계산. 우리 이 부분은 300만 원에 우리 12분의 9네요. 전 계산기 좀 잠시 열게요, 여러분. 네, 이건 암산이 잘 안 되네요. 그럼 계산기 좀 제가 옆으로 보내놓고 자, 우리 3천만 원 나누기 10은 300이니까 전 그냥 300 갖고 할게요. 네, 300만 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항상 곱하기를 먼저 하자. 곱하기 9 하시고 나누기 1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25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럼 225만 원 요 자리에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질문은 여러분, 우리 처분의 금액이 이익이냐 손실이냐 걸 물은 게 아니고요. 장부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장부가액이 얼마이냐? 언제? 처분 시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장부가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장부 가액은 무슨 금액에서 취득 원가에서 무엇한다? 우리 누구 빼주셔야 돼요, 여러분? 감가, 상가, 누계액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뺀 금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225만 원도 회계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거 얼마? 300과 금년도 거 얼마? 우리 225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을 보여드리면 2018년도에 해당되는 300만 원에 우리 처분 시점까지 상각한 225만 원을 무엇하셔라? 더하라. 그러면 얘 얼마 돼, 여러분? 525만 원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25만 원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우린 2,475만 원이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상과 후처분의 개념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사실상 2급 문제에서 난이도 별 5개 문제로 봐도 될 만큼 난이도가 사실 높았던 문제입니다. 1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통화 대용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 자, 못 들어오는 거 찾으래, 여러분.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거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쵸, 여러분? 그럼 일단 시험에서 자주 냈던 거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우리 무슨 부분 있었죠? 우리 우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표. 그리고 우표.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수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인지도 못 들어온다고 했고요. 왜냐면 이 용어가 없죠. 자, 그러면 우편한 증서 들어올 수 있죠. 통화 대용 증권 맞아요. 송금 수표, 통화 대용 증권 맞아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이 맞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자기합 수표도 들어올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미지급금은 확연하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얘는 자산이 아니죠? 부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16번. 다음 자료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뭘까요? 이익 잉여금 개정 과목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네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럼 못 들어오죠. 감자차익도 어디에 속한다? 이 부분도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 이익준비금 이 부분은 이익 잉여금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 위에 체크할게요. 자,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 이 부분은 자본 조정에 속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자본 조정에 속하고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잉여금에 속하는 건 하나. 자, 그래서 우리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왜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법정적립금 말고 임의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배당평균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뭐 감채적립금 이렇게 회사 필요해서 만들어 쓰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익잉여금이에요. 17번째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생산성의 2019년도 1월 1일에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주식수 만주 액면가 1,000원을 가지고 만든. 그럼 여기 곱하기 하면 여러분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 6월 1일 주당 1,100원에 우리 몇 주요? 5,000주를 유상증자했대요. 자,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누구만 기억하면 끝난다. 우리
자본금은 누구로 있느냐? 자본금은 무엇이다? 내가 발행한 주식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있고 그 주식수에 누굴 곱한다? 1 주당 무슨 금액이요? 액면가액을 곱하는 거죠. 액면가액.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기말자본금은 금방 계산되지 않아요? 자, 일단 가지고 있었던 1,000만 원. 네, 우리 1,100원에 무슨 발행한 거예요? 할증 발행했어요. 근데 할증 발행했다고 해서 자본금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내용대로 오시면 그러면 지금 우린 기말의 자본금은 일단 어떻게 계산하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0만 원 더하기 자, 우리 발행한 주식수 몇 주? 우리 증자 5,000주. 자, 근데 한 주당 액면가액 얼마라고요? 1,000원. 자, 끝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5,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500이죠?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1,500만 원이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몇 번? 3번.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게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행가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액면가액. 자, 18번. 자, 보기에 의해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이란 표현 쓰죠? 자, 현금 배당, 예, 얼마요? 우리 10분의 1.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고요. 그래서 10분의 1 이상. 자, 요게 무슨 부분이다? 최소한 적립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최소의 금액이고요. 자,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을 우리 무엇에 자본금에 얼마? 우리 2분의 1에 무엇 할 때까지?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라고 합니다. 달할 때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2분의 1을 최대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하단에 보기 박스 봤더니 자본금은 2천만 원이 있고 당기의 순이익은 200만 원이 있으며 이익준비금 상법상 최소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만큼만 해라. 그래서 최소 한도액만 적립한다. 자, 배당률에 가서 봤더니 15%를 주는데 현금 배당은 얼마? 10%. 주식 배당은 얼마? 5%. 여러분, 배당은 어떻게? 우리 액면가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액면이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현금 배당에 대한 금액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현금 배당금은 우리 자본금 얼마?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몇 프로? 10%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현금 배당은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에 얼마? 최소 10분의 1은 적립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200만 원 가지고 와서 곱하기 10분의 1. 그러니까 10%죠, 여러분.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을 우리 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얼마가 된다? 3번 20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자, 19번째 문제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없는 것. 자, 첫 번째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부금, 재손실, 생산직 사원급여. 자, 일단 답은 4번.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감모손실 얘기 좀 복습할게요. 자, 감모손실. 자, 감모손실 발생이 되면 우리는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죠. 자,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 감모이다. 네, 정상적. 그래서 정상적 감모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가야 됩니다. 자, 근데 감모 손실이 무엇하다? 원가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상적 감모가 아니라 비정상적 감모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디로 간다? 영업 외에 비용으로 갑니다.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자, 분명히 원가성 없다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 영업의 비용,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 재해 손실은 우리 무슨 부분, 불강력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됐을까요? 자, 생산직 사원의 사원급여는 어디로 간다? 제조 원가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조 원가는 추후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걸 형성해서요. 매출 원가의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영업의 비용은 아닙니다. 20번째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매출의 기초 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매출 할인 쭉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화면을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조금 더 올려놓고 계산할게요. 여백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매출 원가 계산 공식은 기억하고 계셨어야 되죠. 자,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많이 낸다라는 걸 알 거예요. 자, 매출 원가, 기초, 재고가 있고, 자, 여기에 누구를 더해라? 순매입이라는 거 꼭 기억해라. 단기에 매입한 순 매입액을 더해라. 그리고 누구를 빼자? 기말 재고액을 빼자.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항상 순매입액 계산이 먼저. 자, 그럼 순매입액은 무슨 부분? 자, 우리 사가지고 왔던 매입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매입액에 무슨 부분이 있으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꼭 더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자? 우리 매입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매입 애누리가 있거나 매입 환출이 있거나 매입 할인이 있으면 무엇한다? 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매입액을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단기 매입액 얼마? 1,000만 원이 있네요. 자, 1,000만 원 가지고 와 주시고, 자, 거기에 더하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취득 부대 비용은 없어요. 그러면 0. 자,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가 있는지 봅니다. 자, 매입 애누리 50만 원이 있네요. 자, 저는 그냥 바로 열고 5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우리 매입 환출이 있는지 봅니다. 자, 매입 환출은 없어요. 자, 매입 할인이 있는지 봅니다. 그랬더니 매입 할인이 있네요. 이런 매출 할인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순매출액 계산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럼 매입 할인 우리 100만 원 더해서 같이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1,000만 원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할인을 뺐더니 우리 150 빼는 거잖아요.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850인가요, 여러분? 네, 8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재고 우리 얼마가 있다? 우리 기초재고 7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700만 원에 자, 아래에서 계산한 순매입액 850만 원을 더해 주시고 자, 누구를 빼라? 기말 재고액을 빼셔라. 얼마요? 200만 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700에 850 더하고 200 빼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3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지금 제가 2019년도 기준으로 요 문제까지가 이 문제가 지금 5회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걸로 저는 느끼거든요.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하자? 우리 꼭 풀 수 있도록 하셔라.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회 기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어요.